안녕하세요. 진짜 한 권으로 끝내는 JLPT M4 저자 황선아입니다. 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휘 3일차, 4일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과 일상, 그리고 날씨와 자연과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기 페이지 참고하시면서 잘 따라주세요. 자, 첫 번째로 등장한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등장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나니나니야에서 볼 수가 있었죠. 가게를 뜻하는 한자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야가 아니라 오구라고 읽고 있네요. 한자가 갖고 있는 의미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등장하는 단어마다 읽는 방법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구라고 읽을 때 뒤에 상자랑 붙었을 때는요. 옥상의 뜻으로 오구조라고 있습니다. 옥상은 오구조. 자, 하단으로 내려오셔서 수도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물이 흐르는 길이다라고 해서요. 스이도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단일한 자인 경우에 읽는 방법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앞에는 미즈, 뒤에는 미치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일한 자로 등장했을 때 읽는 방법도 챙겨가 주세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죠. 자, 세화라는 글자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세화는 보살핌, 신세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나루가 붙었을 때, 그리고 수루가 붙었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세완이 나루라고 하는 경우에는 신세를 지다. 자, 이때는 앞에 오가 붙어서 오세완이 나루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루 동사가 붙었을 때는요. 누군가를 돌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세완이 나르는 신세를 지다, 세와오 스르는 돌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각각 함께 오는 동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삼수변이 붙는 경우에는 물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죠. 앞에 등장한 단어는요. 세탁으로 센타크라고 있습니다. 자, 뒤에 이어서 앞에 있는 세자를 데리고 와서 동사를 읽을 때는요. 아라우라고 있습니다. 씻다, 빨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앞에 가오, 얼굴이 붙어서 가오, 아라우라고 할 때는 세수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단으로 내려오셔서 세탁기, 바로 세탁기가 되겠습니다. 뒤에 붙은 이 키가 기계를 뜻한다는 것을 체크해 주세요. 자, 내려오시면은 세탁기가 고장이 나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등장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고장이 나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일본어에서는요, 스루 동사를 사용합니다. 고쇼스르라고 표현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 고쇼니 나루라는 표현이 아니라 스르라는 동사 쓴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이어리가 등장했죠. 일기는 바로 니끼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기록한다. 니끼. 자, 그럼 우리는 일기를 쓰다라고 표현하죠. 니끼오 가쿠 혹은 니끼오 츠케르. 하단으로 내려오셔서 창문이 전부 닫혀 있죠. 집에 아무도 없나 봐요. 부재중은 바로 루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남자가 여자한테 나 돈 좀 빌려줘 라고 하고 있죠. 여자는 그러면 돈을 빌려주게 되겠네요. 빌려주다라는 동사는요. 가스라고 하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빌리다는 가리르라고 합니다. 또 함께 알아두셔야 될 동사는 바로 가에스, 돌려주다가 되겠죠. 돈을 빌렸으니까 되돌려주다. 자, 그렇다면은 이 빌려주다, 빌리다, 되돌려주다라는 동사는요. 누가 누구에게 빌려주고 빌렸는지를 주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A와 B니 가스라고 하는 문장은 B와 A니 가리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B와 A니 가에스. 자, 이렇게 문장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시면서 주체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가족이 단란하게 함께 살고 있죠. 살다라는 동사는요, 스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딘가에서 살다라고 하지만 일본어에서는 조사 니를 항상 데리고 오고 이 스무라는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상태의 형태로 바뀌어서 나니나니니 쓴데이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니나니 네 스미마스가 아니라 나니나니니 쓴데이마스라고 표현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여자가 잠들어 있죠. 내무르라는 동사는 잠자다, 잠들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내루라는 동사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내루라는 동사는 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누워서 자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내무르라는 동사는 단순히 수면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단으로 내려오시면은 내무르라는 동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푹 자다, 푹 잠들다 할 때 푹에 해당하는 부사 표현입니다. 바로 구스리.
ぐっすり 眠る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전화벨이 울리고 있네요. 울리다라는 동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루라고 표현하고요. 벨이 울리다라고 할 때는 베루가 나루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내려오니까 남자가 엄청 놀라고 있는데요. 자, 오도로쿠라는 동사는 놀라다입니다. 하계에 내려오셔서 또 같이 확인해야 될 표현이 등장을 했네요. 바로 미끄리라는 부사 표현입니다. 깜짝 놀라다라는 표현으로 미끄리스를. 자, 그렇다면 유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가족이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카자루란 동사는 장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트리를 장식하고 있으니까 즈리오 가자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내려오시면 남자가 머리를 긁적긁적 이고 있네요. 머리를 만지고 있는데요. 만지다라는 동사는 사와르라고 표현합니다. 자, M4에서는요, 같이 등장하는 명사로서 이누 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강아지를 만지다, 이누오 사와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오시면은 남자가 굉장히 화를 내고 있네요. 아이 입장에서는 혼나고 있는 거죠. 혼내다라는 동사는요, 시카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이제 시카루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로 많이 쓰입니다. 누군가에게 시카라레를.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에게 혼남을 당한 거죠. 센세이니 시카라레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자가 포장이 되어 있네요. 싸다, 포장하다라는 동사는요, 츠츠무라고 표현합니다.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여자가 새 집으로 이사를 했죠. 이사하다라는 동사는요, 히코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명사로 이사를 나타낼 때는요, 히코시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어서 학생이 가방에 모든 책이 다 들어있는지 무거운가 봐요. 무거울 중자를 쓰고 있는 해당 형용사는요, 오모이라고 읽고요.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이어도 같이 알아둬야 되겠죠. 학교에다 책을 전부 다 두고 왔으니까 가방이 가벼워졌겠죠. 가볍다는 가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이어는 같이 보기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세트를 알아주세요. 자, 내려와서 보시면은 하천이 더러워졌네요. 더럽다라는 표현은요, 기타나이라고 표현하고요. 마찬가지로 반이어 기레이다, 깨끗하다. 함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학습한 어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타크 어떤 뜻이었죠? 삼수변이 들어갔을 때는 물과 관련이 있다고 했었고요. 센타크는 바로 세탁이었죠. 앞에 있는 한자 같은 경우에는 동사로 아라우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스는요, 부재 중이었었고요. 카스는 빌려주다. 자, 그럼 반대로 빌리다는요, 가리루가 있었죠. 자, 내려오셔서 내무르라는 동사는 내려와 헷갈릴 수 있으나 단순히 수면에 빠진 상태다라고 해서 잠자다, 잠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가자루는 즈리오 가자르, 트리를 장식하다. 히코스는 동사로 이사하다. 명사로 이사인 경우에는 히코시라고 표현을 하죠. 자, 기타나이는 더럽다. 바니어는 기레이다.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이 한자는 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불이 있죠. 그러니까 불같이 뜨거운 볕에 벼가 익는 계절입니다. 바로 가을이 되겠습니다. 가을은 아키라고 하고요. 자, 그럼 4계절 같이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봄은 하루, 여름은 나츠, 가을은 아키, 겨울은 후유가 되겠습니다. 4계절은 반드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구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보시면은 여기 밑에 있는 이 한자가 바로 뭉게구름을 형상화한 한자입니다. 구모라고 읽습니다. 자, 내려와서 보시면은 일기예보가 등장을 했죠. 일기예보는 덴기요호라고 하는데요. 읽는 방법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요 한자는 바로 날씨입니다. 읽는 방법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덴기, 날씨는 덴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덴기라고 등장했을 때는 전기를 나타낸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자, 예보 보도록 할게요. 요호가 아니라 요호라고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 비읍이 들어갔기 때문에 타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타금 없이 요호라고 발음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으로 또 내려올까요? 아이들은 즐겁게 눈싸움을 하고 있죠. 자, 눈이 멈추다, 그치다라는 표현은 유키가 야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위에는 구름이란 한자랑 굉장히 비슷하죠.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은 구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뭉게구름이다라고 했었고요. 그 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빗자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빗자루를 쓸고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네요. 경치가 아름답다는 게시기가 우츠쿠시라고 표현합니다. 게시기가 경치, 우츠쿠시가 아름답다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살펴보시면 앞에는 무거울 중자가 들어갔고요. 뒤에는 힘 역자가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것을 힘을 써서 움직이다. 그래서 움직이다는 우고쿠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고쿠라는 한자 앞에 사람 인변이 붙어서 해당 한자를 썼을 때는요. 하다라쿠.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니까 바로 일하다가 되겠죠. 한자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암기해 주세요. 자, 내려와서 보시면은 별이 이렇게 빛나는 모양을 하고 있는 한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빛나다, 히카루. 자, 내려오시면은 둘이서 아주 다정하게 우산을 쓰고 있죠. 우산을 쓰다라는 표현 사스. 자, 우산은요, 카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사오 사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키우고 있죠. 키우다라는 동사는요, 소다테르. 자, 반대로 소다테루 같은 경우는 타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사인 소다츠. 잘하다까지 함께 암기해 주세요. 자, 내려오시면은 강아지가 물에 젖었어요. 젖다라는 동사는요, 누레루입니다. 자, 근데 이 누레루 같은 경우에는 함께 오는 단어들을 좀 같이 기억해 볼게요. 자, 보통 젖다는요, 비를 맞아서 옷이 젖다 혹은 비가 내려서 길이 젖다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아멘. 아멘이 후라레떼. 비를 맞아서 후쿠가 누레르. 비를 맞아서 옷이 젖는다. 혹은 아메가 후떼 미치가 누레르. 비가 내려서 길이 젖는다.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쓰레기를 줍고 있죠. 줍다라는 동사는요, 히로라고 표현하고요. 반이요, 버리다, 스테루까지 같이 기억을 할게요. 자, 밑에서 보시면은요, 손이 더러워졌네요. 손이 더러워지다, 때묻다라는 표현은 요고레르. 손이 더러워지다니까 대가 요고레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밝은 곳에서 책을 읽고 있네요. 한자 살펴보시면은요, 해를 뜻하는 한자와 달을 뜻하는 한자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으니 얼마나 밝겠어요? 자, 밝을 명자는요, 아가루이라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반이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자, 이때 한자 보시면은 소리 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리밖에 안 들린다. 어둡다는 구라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읽는 방법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쿠로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쿠로이랑 구라이는 의미도 비슷하고 읽는 방법도 비슷하기 때문에 꼭 같이 암기해 주세요. 자, 하단으로 내려오시면은 한자를 살펴보면 빙판을 뜻하는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빙판에 서 있으면 너무 춥겠죠. 춥다는 사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어서 물가가 얕은지 아이들이 놀 수가 있어요. 얕다라는 형용사는요, 아사이라고 표현하고요. 반대로 깊다라는 표현은요, 후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남자가 시원한지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요. 시원하다라는 형용사는요, 스즈시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스즈시라는 표현은요, 카제랑 많이 붙어서 등장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카제는 바람으로 바람이 시원하다. 카제가 스즈시. 스즈시카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단어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퀴즈 풀어보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반대되는 표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스는 빌려주다라는 동사였기 때문에 반이어는요, 가리루, 빌리다라는 동사가 등장하겠고요.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어서 너무 밝다라고 했었죠. 아카루의 반이어는요, 구라이,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구라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사히는 깊다, 얕다라는 표현이었고요. 반이어 깊다는요, 후카이가 있었죠. 자, 그럼 뜻을 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루라는 동사는 트리를 꾸미다, 장식하다 였었습니다. 바로 가자루, 장식하다. 야무라는 동사는요, 그치다. 그래서 비가 그치다, 눈이 그치다라고 할 때 쓸 수가 있었죠. 사스라는 동사는 우산을 쓰다, 가사오 사스. 이어서 덴키요호라고 할 때는요, 일기예보였었죠. 읽는 방법 주의하자라고 했었습니다. 덴기가 아니라 덴기였었고요.
요보우가 아니라 요호우였었죠. 마지막으로 오도로쿠라는 동사는요, 놀라다였었고 함께 기억해야 될 표현이 비꾸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확인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일차, 6일차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